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수련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런 수련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먼저 가부좌를 들고 온몸에 힘을 뺍니다. 이걸 가지고 한 5분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힘을 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힘을 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모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자,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어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힘을 주면 주먹의 윤곽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선명하게 느껴져요. 이 상태에서 서서히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손을 약간씩 천천히 미동해 보세요. 점점 힘을 빼면서 내 의념을 좌우 먼 곳으로 옮겨갑니다. 내 생각에 흔적을 내 몸이 아니라 좌로 무한대 우주 공간으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나를 봅니다. 손을 천천히 미동합니다. 약간씩 미동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의 윤곽이 사라집니다. 힘을 더 빼고 완전히 주변 우주와 한데 섞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희미한 윤곽마저 사라집니다. 이때 내 손의 윤곽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우주를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양이온에서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밀도 높은 기운이 풀려나가면서 녹아내리고 한데 섞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순간에 내 손의 윤곽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느 것이 내 손인지 어느 것이 주변 우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힘을 꽉 줬을 때와 그 다음에 힘을 뺐을 때 달라지거든요. 힘을 꽉 주게 되면 나라는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힘을 빼게 되면 완전하게 빼게 되면 점점 힘을 빼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드디어 우리는 무아에 이르게 됩니다. 무아에 이르게 됐을 때 나와 주변 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변 우주와 섞이면서 우주에 공명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나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흐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힘을 뺐을 때 결국 무아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되다가도 우리가 잠깐 잠을 자게 되면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은 바로 무아라는 핵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련해야 한다는 것도 바로 힘을 빼고 또 충분히 이제 힘을 빼는 단계를 이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완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힘이 사라진 상태. 그럴 때 나라는 인식 자체가 흐려진 상태. 그랬을 때 우리는 힐링과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출발입니다. 힘을 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제겠죠. 그 다음에 양손 손바닥 노궁혈에 의념을 집중하고 이제 의념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의식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냥 떠오르는 마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의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상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잡념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잡념이 많아질 때가 운해가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갖가지 망상들, 나라는 망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과 관계된 끊임없이 일어나는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상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념은 우리의 의식이 멈추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념이 계속되는 한 수련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상념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없애는 게 아니죠. 더 의도된 다른 생각의 흐름들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의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된 생각들.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호흡을 하고 보통 이제 선방에 들어가면 그런 호흡을 하고 이제 윗바사나라든지 사마타 이런 수련을 합니다. 지관 수련을 합니다. 이 지는 생각을 그치는 것이고 관은 그것을 통해서 꿰뚫어보는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보통 선수련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치느냐?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멈출 수 있느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이.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호흡에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수식 명상이라 해서 숫자를 통해 가지고 호흡하는 숫자를 갖다 내뱉고 들이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생각이 줄어드는가? 굉장히 힘든 단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호흡을 하는 와중에 그 호흡 때문에 기운이 상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잡념이 더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프로그램된 그런 생각들을 자기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유도된 생각들을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멘트를 갖다 하면서 제 멘트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련의 핵심에 다다르는 방편일 수는 있다. 그래서 손바닥 노궁혈이 이제 여기입니다. 왜 노궁혈이 중요하냐면 여기 우리가 손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리면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걸 노궁혈이라 그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가운데 손가락이 딱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노궁혈이라고 합니다. 이 노궁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기의 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우주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주를 통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이 문과 백회라고 하는 여기 정수리에서 약간 앞쪽으로 오면 백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백회 그러니까 100가지가 만나면 모든 혈자리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백회. 예. 그 숨골이라고도 하는데 아기들 보면 볼록볼록 숨 쉬는 그 부분이 백회입니다.
그게 이제 한 100일까지 백해가 계속 안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 이제 아기가 이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는 주변 기감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백해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 파장이, 거친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이가 굉장히 놀래게 됩니다. 그래서 100일까지 예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까지 어떻게 해요? 금줄을 쳐놓죠.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0일까지 백해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갖다가 아기가 서로 통해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친 파장들을 갖다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죠. 저희가 삼형제인데 넷째 아이가 있었어요. 넷째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제 상당히 떨어졌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어머니가 늦둥이를 갖다가 이제 낳으셨는데, 자는 감기라고, 계속 잠만 자는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 잠만 자다가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굉장히 꺼림직한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출산을 하시고, 이제 그 산후조리를 갖다 하는 와중에 저희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 불쑥 찾아왔어요, 집안에. 제가 어렸을 때도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기운을 갖다 느껴보면 그분이 굉장히 항진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런 파장들을 다 느끼게 되면 아이가 그 작은 몸으로 그것들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영향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뒤로 며칠 있다가 이제 아이가 막내 동생이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줄을 쳐놓고 뭐 이런 것들, 수술 달고 뭐 이게 이제 결계, 정화의 의식이죠. 네. 사실은 이 결계 의식에 그 뭐 숯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솔까지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방어작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의념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결계를 갖다가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기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백해, 우주로 통하는 문이 백해가 있고, 이게 이제 양의 우주로 통하는 문이죠. 네. 음의 우주로 통하는 문은 회음입니다. 성기와 학문 사이에 그 열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음의 우주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다 통할 때 우리 몸을 갖다가 쫙 관통하면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기장을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소주천 수련이라고. 소주천. 그래서 천이 이제 우주잖아요. 우주를 휘둘리는, 작은 우주를 휘둘리는. 이제 소주천이 있고 대주천이 있다면 어쨌거나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위아래로 쫙 무한대로 기장을 여는 이제 훈련들을 하는데, 그 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념을 떠올릴 때 손바닥에다 떠올리세요. 손바닥에 떠올리면 내 몸이 균형이 맞았을 때 손바닥에 어떤 정보를 떠올리게 되면 그 정보의 기장 상태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대학생인데 균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물론 이름에는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 손바닥 노궁혈에다가 정보를 떠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노궁혈에 의념을 집중하고 가만히 이제 발목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가부좌를 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부좌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부좌를 트는 이유는 그게 이제 엉덩이 뼈에 보면 좌골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도 sitting bone이라고, 우리가 앉으면 닿는, 바닥에 닿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를 자극해주면 척추 위로 기운이 쫙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가부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부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반가부좌 정도,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 아니면 의자 같은 데에 앉아가지고 약간 의자를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앉게 되면 좌골을 갖다가 자극을 하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사람들은 가부좌를 갖다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련을 할 때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앉게 되면 여기 엉치뼈에 보면 좌골, 그 뼈를 갖다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 뼈에 냉기가 많이 차요. 그 뼈에 자극을 갖다 해주게 되면 그 뼈에 열이 나게 되거든요. 그 열이, 그 기운이 등뼈를 통해서 쫙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자세들이 확립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약간 손을 갖다가 이제 앞쪽 단전 쪽, 아래쪽 단전에 손바닥을 얹어 놓게 되는데, 발목 위에 올려놓게 되면 손바닥이 아랫배 단전을 비치게 됩니다. 이게 아랫배 단전을 비치게 되면 단전과 노궁혈 사이에 뭔가 자력선, 찌릿찌릿하는 자력선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안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기장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랫배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이 아랫배 단전을 갖다가 부드럽게 감싸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춰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손바닥 노궁혈에서 마치 레이저 광선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랫배 단전을 비추게 되면 아랫배 단전이 기장으로 펴지게 돼요. 원래 많이 눌려 있어요, 이 아랫배 단전이. 여기가 펴지게 되면 하단전 쪽에 흐름들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비율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기운이 위로 뜨니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기운이 위로 뜨게 되면 보통 이제 뜨게 되면 여기가 이제 답답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게 되죠. 그래서 위로 이제 쭉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열받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들일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이런 상태에서 몸에 힘을 빼면서 이제 미동을 해줘야 됩니다. 미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자가 미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움직여줍니다. 살짝씩. 원래 우리가 이제 보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차렷이잖아요. 차렷, 뭐 열중샷,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굉장히 기의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은, 기의 관점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렷, 열중샷 이런 거는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획일적인 문화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식 군대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 신식 군대들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서양의 교관들이, 특히 이제 일본 출신의 교관들이 차렷을 했을 때 차렷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탁 군대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20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건들건들해요. 몸에 힘을 빼고 건들건들하게 서 있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90군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죠. 신식군대에서 갑자기 차렷 뭐 이런 제식 훈련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갖다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의식적으로 미동을 하다가 그냥 주변에 기의 장에 맡기면 저절로 미동을 합니다. 저절로 미동을 하는데 왜 저절로 미동을 하냐면 모든 것들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구도 진동을 하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우리가 태양 주위를 갖다 이렇게 돈다라고 이제 고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태양은 은하계 주변을 돌아요. 그러면 태양 주변을 도는 게 마치 뭐예요? 파이어볼로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돌거든요. 지구도.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고속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용트림 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죠. 막 이렇게 꼬면서 성장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거는 지구의 움직임이 똑같이 모든 생명의 단위, 모든 존재의 단위에 다 파동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과학 문명의 이기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초고속 촬영을 갖다가 했을 때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식물들이 파이어볼로처럼 이렇게 용수림 치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구도 다른 차원에서 보면 태양계 바깥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돌 때 태양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소용돌이 치면서 이제 돌게 됩니다. 자, 미동을 하면서 의념을 아랫배 단전으로 이제 옮겨주고 노궁혈과 단전, 아랫배 단전과 그 다음에 요추. 자, 요추는 뭐예요? 그대로 뒤에 가면 여기 요추가 있죠. 그 다음에 골반 동시에 비춰줍니다. 특히 이제 골반을 갖다가 비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반이 따뜻하지 않으면 신장이 차가워져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자궁이 이제 차지죠. 자궁이 현대인들이 이제 자궁이 찬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여성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막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이를 갖다가 많이 낳잖아요. 7, 8명. 심지어 우리 외할머니는 9남매. 제 친구 중에서도 7명 뭐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납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었던 거는 자궁의 온도가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이라는 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지가 맞아야죠. 아이는 태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엄마는 낳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아기 집이 너무 찬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렇게 추운 곳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러면 자궁이 현대인들보다 따뜻했을까? 실제로 기운을 재보면 할머니들이라든지 할머니들의 뭐 20대 이런 데를 기운을 갖다 재보면 특히 자궁이 따뜻해요. 따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들만이 갖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예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앉아가지고 불을 떼면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원적 개선이 나오잖아요. 그걸 자궁 전체가 따뜻하게 데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자들이 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혹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그러면서 회복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자궁이 따뜻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골반이 따뜻해져야 돼요. 골반뼈가 동시에 환하고 부드러운 기의 장 속에 빛처럼 용해되고 있다고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련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더할 수 없는 즐거운 상태, 이런 상태에 가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지 않더라도 그런 즐거운 상태가 지속적이고 후퇴하지 않는 그런 즐거운 상태로 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니르바나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뽕을 하고 니르바나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독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락이 아닌 거죠. 열반에 이른다. 그 열반에 이르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수련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방법. 하나는 열반의 상태를 갖다가 연상하는 겁니다. 그 연상을 하고 그 안에 자아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 무아의 상태에서 그 연상을 하고 그 연상에 자기를 갖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를 맡기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자주 하잖아요. 맡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시작할 때 오체투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자기를 갖다가 바닥에 완전히 맡김으로써 5군데 이마, 팔 쫙 엎드림으로써 오체투지를 함으로써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불교에서 이제 그걸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건 나만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만 존재하는 뭔가가 있어요. 자기만 옳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만이 나라는 경계를 철저하게 경계를 갖다가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08배 뭐 참여할 때 108배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무릎 아프면 하지 마세요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모든 수련에, 모든 수행에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 공부를 갖다 하셨던, 사회과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그 신념 자체를 갖다가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수행에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중하고 나하고 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자기가 맡기지를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대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사람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윤석열을 뽑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분노하거든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물론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를 갖다가 맡기는 경우, 연상을 통해 갖고 우주를 상정하고 그 우주에 자기를 맡기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현실에서
현실적인 내가 실제 한다라고 생각했던 현실에서 봤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극한까지 몰아붙였을 때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바라봤던 것들이 왜 잘못됐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아니 비설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세계관이고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편한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이제 뭐 현대 수학이라든지 현대 물리라든지 불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졌던 상 자체가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나감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이게 환상에 불과하구나 라를 철저하게 고증을 갖다가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현대 물리라든지 현대에 여러 가지 나왔던 뭐 현상학이라든지 그로 나타난 후기 구조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철학적 명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갖다 해체하는 과정들이잖아요. 이런 공부들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럼으로써 결국 세계를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다가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열반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피라미드 수련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상 수련입니다. 자, 온몸에 힘을 빼고 단전과 노궁열 사이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나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가, 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단전과 노궁열 사이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진짜 나라는 거, 진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치 진화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내가 가짜 나고 뭔가 진짜 나가 따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거는 수련의 한 과정이자 방편이지 진짜 내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단전과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나의 단전과 노궁열 사이에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수련의 과정은 단전과 노궁열 사이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가 우리가 진짜 나라고 막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전과 노궁열 사이에 있는 나 역시 가부좌를 틀고 양손 노궁열로 아랫배 단전을 비춰줍니다. 똑같은 과정들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그래서 미동하면서 그곳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연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또 내가 있고, 또 여기 있는 내가 단전과 노궁열 사이를 비칠 때 그 사이에 또 내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내가 있고, 무한대로 내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플러스 시간이라는 4차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자 진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양자역학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그 다음에 뭐 움직이는 기계, 지하철, 그 다음에 고속열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인공위성, 우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은. 근데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오면서 양자역학의 진리야말로 이전에 갖고 있는 고전역학들의 모든 상식들을 갖다가 뒤집으면서
그것들이 진리가 아님을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적어도 우주의 실제를 11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11차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4차원이에요. 이 4차원은 그러면 진실이냐?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대로 편집된 세계로 우리는 세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차원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런 차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 안에 또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무한대로 내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나라는 것은 무한이 되죠.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무한은 어디서 들었어요? 무한이란 말을 우리가 처음 들은 거는 아마 수학에서일 거예요. 무한급수 이런 거 아마 공학 가면 무한급수 이런 거 공업수학 하면 이거 다 배우죠? 예. 이 현대 수학의 업적 중에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바로 무한을 발견한 겁니다. 무한을 발견한 사람은 칸토로죠. 칸토로의 스승이 가우스예요. 가우스는 무한에 대해서 몰랐을까? 저는 가우스 역시도 무한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우스는 무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칸토로가 무한을 공부할 때 가우스가 경고를 합니다. 아서라. 왜? 무한은 신의 영역이에요. 함부로 여기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 자체는 이미 불교인 거죠. 신을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재 칸토는 결국 증명을 합니다. 무한집합을 증명을 하죠. 고등학교 과정에도 나와요. 무한집합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하는지. 나오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저기 계신 공학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칸토가 뭐라고 증명을 했냐면 무한집합 내에서 부분집합과 전체집합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같음을 증명을 해요. 이 부분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전체는 누구예요? 신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신이다 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인내천. 똑같은 얘기죠. 인간이 하늘이다. 그 인내천이라는 말이 나올 때 수훈 최재우가 인내천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동학 교도들을 갖다가 모으고 있을 때 칸토는 무한집합 내에서 부분과 전체는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예,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놀라운 우연의 일치죠. 부분이 전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우주다. 내가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 우주의 모든 요소가 나 안에 그대로 닮은 꼴로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할 때 바로 차원을 통해서 무한대로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만들어 버리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감각과 우리라는 환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랫배 단전과 노궁혈 사이에 부드럽고 편안한 기운의 장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결국 이제 장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입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진동하고 파동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은 나라는 이런 입자로 우리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드러난 입자일 뿐 실제로는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의 모든 우주의 장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은 입자에서 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편안한 우주의 장이 형성되고 그 안에 나라는 입자는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또 다른 내가 가부좌를 틀고 있다고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단전과 노궁혈 사이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차원을 갖다가 바꿔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3차원적 인식, 4차원적 인식,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의 틀들을 갖다가 이제 해체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내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기에 어느 것이 진짜 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아라는 개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나라고 내가 인식한 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수많은 내가 존재하기에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의 장 속에 따라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하는 거죠. 이 찰나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6성 뭐 이 정도 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원자를 보더라도 그 소립자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 눈은 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잔상으로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세계를 바라볼 뿐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의념을 충분히 등 뒤 좌우 위아래 무한의 우주 끝으로 옮겨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입자면 옮겨주는 거죠. 근데 파동이면 어떨까요?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이미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 있는 그 누군가를 측정한다.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 의념이 글로 가는가?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우주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만든 건 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정보라든지 우주의 모든 관계라는 것은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드라망이라고 얘기해요. 제석천에 있는 그물이 있다고 합니다. 제석천에는 그 그물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그물이 연결되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이 그 코마다 구슬이 있죠. 구슬이 달려 있는데 이 구슬이 모든 것을 갖다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그 구슬과 모든 구슬은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인드라망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때, 그런 경전의 내용들을 갖다가 쓸 때 그렇게 비유적으로 썼지만 그건 문학적 표현일 뿐인 거고, 예, 문학적 표현을 갖다가 옮기면 양자역학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6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전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지금의 양자역학하고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인데 너무 문학적이고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양자역학과 그것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이제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 비유를 갖다가 양자역학으로 해석하지 못할 정도라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그런 비유의 원관념, 본질적인 관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 양 끝으로 의념을 갖다가 무한대로 옮겨주고, 그곳에서 나와 우주 공간을 바라보되, 나와 우주 공간이 서로 별도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의 장으로 다만 기운의 밀도만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운의 밀도가 나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의념을 갖다 충분히 옮기면 그 기운의 밀도가 우주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우주장 전체로 이제 기의 장이 확장되는, 충분히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관념들이 해체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밀도 높은 내 몸을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생각하고, 밀도 희박한 주변 우주를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밀도 높은 기운이 마이너스 우주 공간으로 용해되면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확 녹아버립니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플러스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확 녹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이런 상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천천히 미동하면서 이때 미동을 하게 되면 미동 자체가 안 돼요. 미동 자체가 안 돼요. 왜 미동이 안 되냐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미동을 하면 미동이 잘 되는데, 주변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를 미동하는 것 자체가 우주 전체가 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주변의 밀도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내가 미동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자, 의념을 사방우주로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점점 나의 윤곽이 희미해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실체가 이제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이고 어떤 것이 내가 아닌지 이거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입자처럼 아주 선명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뿌연 안개처럼 우주의 장 속으로 완전히 용해가 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치 우리가 배영을 하듯이 이렇게 이런 바다에 내가 떠 있고, 이 등 뒤에 무한의 바다가 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차 내가 녹아내려서 이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바다가 나고 내가 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이라는 편집된 세계의 상이 이제 해체되면서 여기 있는 나와 사방 우주 공간의 경계가 거대한 우주 바다 속에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되는 것을. 예. 우리가 이제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일기라고. 예. 이걸 일기라고 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기의 장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이걸 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심동체라는 얘기가 이제 가능한 얘기인 거죠. 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일심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법이 존재하는 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니까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효대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미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지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다 맛들이 있죠. 물맛이라는 게 실제로 있잖아요. 충청도에 있는 옥천에서 떠먹는 물맛과 제주도 용천수와 그 다음에 거제 이진함에서 먹는 그런 물들은 다 맛이 달라요. 그런데 이 물들이 모두 바다를 향해 갔을 때 바닷물은 모두 한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특성과 전체적인 보편성이 만나는 지점, 그걸 한마디로 일미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효대사의 굉장히 탁월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기운을 재보면 일기보다는 일심이 굉장히 강해요. 기운으로 보면 일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일미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련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막히게 되면 일미라는 정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디에? 노궁열에. 그럼 그 순간에 쫙 열리게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등 뒤 우주에서 나와 주변 우주를 동시에 바라보는데 나와 우주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의 장을 가지고 있다고 특히 일기를 떠올립니다. 노궁열의 일기라는 말을 떠올리며 느껴봅니다. 특히 일기라고 떠올리며 나와 우주가 똑같은 균질한 기의 장으로서 바라봅니다. 경계가 우리 몸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사방팔방 온 우주 모든 공간이 열리면서 이 순간에 이제 빛처럼 퍼져나옵니다. 제가 왜 빛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마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경험상 인식하는 가장 빠른 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빛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 망원경으로 이제 이 별을 보게 됩니다. 북극성을 봅니다. 그러면 이 북극성은 대략 여기로부터 지구로부터 3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얘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우리가 이 북극성은 지금의 북극성이 아니라 빛으로 300년 전의 북극성이에요. 우리한테 온 거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게 나눠지고 현재라는 건 과거의 원인이 돼 가지고 현재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현재라는 원인에 의해서 미래라는 결과. 이걸 이제 선형적 인식이라고 해요.
인과론이죠. 인과론입니다. 이게 선형적 인식인데 이런 선형적 인식이 사실은 거짓말이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데 과거 확 정리가 되고 미래로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만 보더라도 과거하고 현재하고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별은 어디쯤 있을까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별은 실제로 지금은 여기 이렇게 보이지만 아마 이쯤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망원경의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여기서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향해서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전파 망원경에 감지되는 건 북극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북극성이 여기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빛이 300년 온 거리보다 지금 바라봤을 때 빛보다 훨씬 빠른 뭔가가 있는 거죠. 빛보다 훨씬 빠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빛보다 빠른 뭔가가 있는 거죠. 빛보다 빠른 뭔가가 있는 거죠. 이걸 러시아 구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1920년대 초인가요? 그때 연구를 해갖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빛보다 적어도 10억 배는 빠른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걸 이름을 토션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저는 이 토션파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드라망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한 게 아니라 이미 연결이 돼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일기라고 떠올리며 나와 우주가 똑같은 균질한 기회장으로서 바라보는데 그 경계가 심해지면서 사방팔방 온 우주 모든 공간이 열리면서 빛처럼 퍼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적 빛이 아니라 여기서 토션파라고 하는 거죠. 요 빛이 토션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수련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3차원 시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 우주관으로 모든 우주가 차별 없이 똑같은 기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환하게 빛으로 퍼져나갑니다. 빛보다 훨씬 빠른 바로 이제 토션파. 이 토션파의 이 핵심이 이제 저는 이걸 기라고 봅니다. 자, 요까지 이제 해체를 갖다가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수련을 시작할 때 어떤 의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의념의 의미는 뭔지를 해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하는 시간은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